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 중화시킨다, 중화한다 그러면 약간은 뭐 어때? 약간 좀 이렇게 어떤 밸런스를 맞춘다, 뭐 아니면 약간 그 양극에 있는 걸 좀 중간으로 모인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로 그 산과 염기가 만나서 약간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중화되는, 약간 좀 중간으로 모이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산의 수소 이온이죠. 산의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H 플러스니까요. 그 다음 염기의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마우스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마우스를 이렇게 못 써요. 지금 이 액정 타블렛으로 펜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괜히 얘기했나요? 펜으로 쓴 거 치고 너무 글씨가 안 예쁜가? 오케이. 자, 어쨌든 얘들 둘이가 반응해서 물이 생겨요. 물. 그리고 염이 생깁니다. 염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의 개수비로 만나서 물이 한 분자 딱 생기는 게 중화 반응입니다. 자,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모형을 한번 봐요. 자, 묽은 염산은 여러분들 HCl이잖아요. 수산화나트륨은 NaOH고요. 그럼 얘들 전부 다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니까 밑에 보는 것처럼 HCl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1대1로 이온화되고 NaOH도 OH 마이너스 Na 플러스 1대1로 이온화됩니다. 지금 모형은 두 개씩 그려놨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H 플러스와 OH가 만나서 물이 되잖아요. 그럼 H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니까 물 분자가 몇 개예요? 2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음이온, 즉 Cl-와 염계에 있는 양이온, Na+는 걔네들은 물을 형성하는 어떤 중화 반응에서 메인이 아닙니다. 그죠? 서브예요, 서브들. 구경꾼들입니다, 얘들은. 중화 반응에서는 구경꾼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들 둘은 어차피 뭐 얘들 둘이 또 이온 결합해서 NaCl, 염화나트륨을 형성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화학 반응식을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H2O 플러스 NaCl 이렇게 세트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NaCl이 물속에서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진다는 거는 생각하셔야 되고, 얘는 이제 더 이상 이온이 아니에요. 물은 물 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얘는 더 이상 이온이 아닙니다. 그죠? 얘는 이온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온이 아니에요, 이제 얘들은. 됐습니까? 자,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 우리가 알짜 이온으로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알짜배기. 그럼 중화 반응에서 알짜배기, 즉 메인은 누구야? 물 되는 거.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물 분자 되는 게, 이게 메인 알짜 이온. 그러면 위에 지금 예시로 봤을 때는 NaCl, 즉 Na와 Cl, 나트륨 이온과 염화 나트륨은 뭐라 그럽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얘들은 메인이 아니죠. 그래서 얘들은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은 1대1의 개수비입니다. 여러분, 개수비. 부피비 아니에요. 개수비입니다. 개수비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요거다. 반드시 기억하시라. 오케이? 쉽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응용 파트.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 화학원, 수능 기출 같은 거 보셔도 이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 응용해가지고 조금 킬러 문제들이 많이들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려면 산이 내놓는 누구 이온?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의 개수비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 이온. 요게 같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히 중화되는 거야. 즉 완전히 된다는 말은 남는 놈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숫자가 안 맞으면 누군가는 남는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얘들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니까. 오케이? 그쵸? 그래서 이게 남지 않고 완전히 매치되는 그때를 우리는 완전히 중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수소이온 100개, 수산화이온 50개 있으면 물은 50개만 생겨요. 작은 거 기준 아니겠어요? 그리고 H 플러스 50개는 남는 거죠. 그러면 이 혼합용액에는 H 플러스가 남아있으니까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똑같아서
전부 다 이제 물이 돼버리고 이런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중성 상태라고 합니다. 완전히 중화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염기의 수가 더 많으면, 염기의 수가 많아버리면 OH-가 남아서 염기성이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모형으로 이미 다 나타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굉장히 편할 거예요. 편할 건데, 지금 보시면 묽은 염산이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놓고 묽은 염산을 부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해져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는 얘는 산을 넣고 염기를 넣어주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모형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이 2개, 염화이온이 2개 있었습니다. 1대1 개수비로 있어야 되죠. 둘 다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Na 플러스와 OH-를 한 개씩만 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한 개와 여기 있는 한 개는 뭐가 되냐면 얘가 돼버려요. 물. 이해됩니까? 그리고 들어온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이니까 하나 들어오죠. 그리고 이거 하나 남은 거 그대로 있죠. 맞습니까? 자, 색깔 바꿔볼까요? 그리고 여기 남은 H 플러스와 새로 들어오는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또 물이 돼요. 이거는 위에 걸로 할까요? 아까 요 물은 파란 물이죠? 파란 물? 이해되니? 오케이. 요렇게 1대1의 개수비를 만나서 되니까. 자, 그럼 지금 요 상태, 세 번째 비커 상태 보면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없죠. 완전히 중화되었습니다. 이때 액성은 중성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NaOH를 또 부었어요. 또 부었더니 이번에는 OH-가 남습니다. 그쵸? 왜? 한 번 더 부었으니까 이 남는 게 그대로 남아요. 왜? 이 OH-가 만날 H+가 이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와도 그대로 잉여해서 남는 거예요. 근데 OH-가 남아있으니까 액성은 염기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밑에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색깔에 따라서 이걸 안 알려주더라도, 자, 지금 빨간색 그래프 한번 볼까요? 주구장창 이온수가 감소하는 게 누굴까요? 위에 보시면 이미 들어있었던 H+입니다. 그쵸? 얘는 주구장창 수가 줄어요. 왜? OH-가 들어와서 이 H+는 걔랑 만나서 물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H+ 이온으로 존재할 수 없죠. 맞습니까? 그리고 제일 쉬운 거,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아무 변화 없는 얘가 Cl-죠. 왜? 얘는 원래 들어있었는데 반응도 안 하는 구경꾼이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구경꾼이지만 나트륨 이온은 좀 다른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늘죠. 왜? 계속 부어주잖아요. 계속 일정한 지금 일정한 양만큼 계속 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느는 거죠. 마지막으로 OH-는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는 늡니다. 근데 이 넣을 때 H를 다 쓰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넣는 거죠. 비커 네 번째 그림처럼. 그래서 요 처음에 들어있었던 H가 다 쓰고 OH도 이제 이 이후부터는 남아있는 요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위에 비커상으로는 세 번째 비커 상태가 중화점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주고 밑에 그래프를 주고 이게 어떤 이온인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관련된 문제를 좀 푸시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도 있잖아요. 그걸 풀면서 조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중화 반응에서는 물에 잘 녹는 염만 생성될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염 우리가 얘기 안 했었는데, 염이 뭐냐면 산에 있는 음이온, 그 구경꾼 이온들, 그리고 염기에 있는 양이온. 왜냐하면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은 메인이잖아요. 걔들은 물이 되는 메인이고 알짜인이고, 그죠? 그게 아닌 이 좀 서브들, 이런 구경꾼 이온들이 만나서 지금 요 같은 경우는 NaCl 요걸 형성하죠. 요런 걸 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황산과 수산화칼슘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요거 이해돼요? 지금 H2SO4 같은 경우는요. 이온화되면요. H 플러스 SO4는 E-라서 이거 2대1의 개수비로 있거든요. 그래서 H가 2개일 때 SO4 E-는 1개만 그린 거예요. 이것도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도 마찬가지죠. 수산화칼슘도 OH-는 1-니까 그죠? 쏘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 맞잖아. 왜 이러니? 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화칼슘이 이온화되면 CA2 플러스에 OH-는 2개. 그쵸? 요 2개, 요게 여기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대2의 개수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 2개. 이렇게 있죠? 자, 요번에는 우리 지금 염을 위주로 얘기하니까 자, 요런 경우에는 물 분자 2개 생기는데 CaSO4라는 염이 한 분자 생깁니다. 모형 보시면 이해되죠?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깔아앉아요. 우리 앞에서 뭐 수소기체 이런 거는 이렇게 뜬다. 얘는 기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CaSO4 이거 깔아앉네. 이거 뭐니? 이게 앙금이야. 그러면 앙금은 뭐냐 하면 물에 잘 녹지 않는 염을 앙금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중2 때 앙금 겁나 외웠죠? 기억나요? 뭐 AgC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aSO4, BaSO4, CaCO3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염이 만들어질 때 물에 녹는 염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염, 즉 앙금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점으로 가겠습니다. 중화점, 중화열. 자, 중화열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해요. 발열 반응이거든요. 이 열을 중화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니까 중화열. 간단하죠? 자, 중화열의 크기는 어디에 제일 크냐면, 물이 많을수록 중화열이 커요. 즉, 있잖아. 중화 반응이 일어날수록 열이 계속 방출되니까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중화점, 즉 중화 반응이 끝나는 완전히 중화된 그 지점에서 온도 제일 높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용액을 더 넣어줘도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용액이 점점 식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중화열은 중화점에서 중화가 완전히 완료된 지점에서 가장 그 중화열이 높다. 중화열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화점이란 완전히 중화된 지점. 즉 산이나 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H 플러스나 염기 OH-가 남아있으면 그건 중성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중화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해요. 즉 여기 밑줄 쳐볼게요.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과 염기가 내온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완료된 지점. 여기를 우리는 중화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완료된 지점, 완결된 지점 같은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중화 반응의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지시약이에요. 왜냐하면 뭐 노초파, BTB,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무무빨 이런 식으로 액상에 따라 색깔이 다르니까 그 색깔이 변하는 지점 혹은 중성, BTB 같은 경우는 중성에서 초록색이니까 그런 지시약의 색깔을 변화를 보고 우리가 이제 중성 상태인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혼합 용액의 온도 변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 즉 열을 발생하는 중화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화점에서 중화열 온도가 제일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화점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금 같은 경우 염기를 가했잖아요. 그 염기를 가하든 산을 가하든 이미 나머지를 다 써버려서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온도가 식는다고 봐야죠. 네. 자, 그래서 일정량의 산 수용액 또는 염기 수용액을 가할 때 중화열이 발생하므로 혼합용액 온도가 높아지는데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아요. 이는 중화점이 중화 반응이 이때까지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구역은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 계속 중화 반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중화점. 즉 여기 이제 중화 반응이 완결된 거예요. 그러면 다 지점, 중화점 이후 지점은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산과 염기의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해서 혼합할 때는 여기는 결국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쭉 가면 온도가 가장 높은 이 C지점이 당연히 중화점이에요. 중화점인데 지금 여기에서 밑에 산하고 염기의 부피가 다르잖아요. A 같은 지점은 5, 25고 E는 반대로 25고 그러면 C지점은 즉 15, 15 얘네들의 지금 부피가 같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그 개수가 가장 많아요. 많아서 이 지점에서 중화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 중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농도가 같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같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 부피 안에 똑같은 수의 이온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HCl 15ml에 H 플러스가 15개 들어있다면 Cl-도 15개 들었겠죠? 근데 NaOH 지금 15ml에도 H 플러스가 15개 있고 OH-가 15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얘들 둘이 농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농도가 달라지면요. 농도가 달라지면 이 부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즉 산의 부피와 염기의 부피가 다른 지점에서 개수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화점을 찾고 거기에서 중화점이란 말은 수소이온이나 수산이온이 남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여기 개수 두 개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먼저 얘네들 같다고 놓아놓고 나머지는 부피비를 개수비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HCl 15ml에 15개 들었죠? 그러면 HCl 30ml에는 H 플러스가 몇 개겠어요? 15ml에서 15개였으니까 30ml는 2배니까 30개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뭐냐 하면요. 같은 물질끼리는 부피비가 곧 개수비가 됩니다. 되는데요. 다른 물질, 지금 NaOH는 예를 들어 30ml에 15개 있었다고 지금 우리가 판단했어요. 그러면 NaOH 15ml에는 얼마 있는 거예요? 30ml에 15개니까 NaOH, 이거 나트륨 이온이죠? 잘못했죠? 15ml에는 절반인 7.5개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HCl과 NaOH는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걔네들 둘이는 농도가 같다는 전제가 없다면 부피비, 개수비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단 농도가 같든 다르든 어쨌든 같은 물질끼리는 부피비는 개수비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들, 어떤 상황들의 수준이 좀 낮으면 이 농도가 같다는 전제를 줘서 부피가 같을 때만 개수도 같아요. 근데 수준을 조금 올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치를 바꾸는 거예요. HCl은 15라고 적어놨지만 이 밑에 NaOH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중화점을 먼저 찾아서 중화점에서는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다는 것을 딱 전제를 해서 얘를 가지고 이 중화점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몇 개라는 것을 찾고 나서 그 다음 산은 산끼리, 염기는 염기끼리 각각 부피비는 개수비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요. 요거 관련된 문제를 한번 좀 찾아서 풀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쌤한테 와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전류의 세기를 이 변화를 이용해서 중화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 중화점에서 중화반응이 완결된 중화점에서는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고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중화점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왜? 이온의 종류가 이온의 수가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데 수산화나트륨을 넣었어요. 이런 경우 보니까 점점 전류의 세기가 줄어든다는 거는 넣어준 OH- 때문에 원래 들어있었던 H 플러스가 점점 물로 바뀌면서 전류의 세기가 줄다가 H 플러스나 OH가 모두 반응한 지점, 즉 중화점에서 전류의 세기가 최소다. 즉 이온의 수가 가장 적다. 그 다음 다는 더 넣어주면 여기서 이제 넣어주는 OH-는 더 이상 반응하는 H 플러스가 없으니까 계속 이온으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온의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전류의 세기가 강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시학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거나 아니면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은 약한 지점이 중화점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의 중화반응은 선생님이 그냥 요거는 다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뭐 굳이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중화반응이 이용되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산화탄소와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온실기체입니다. 온실기체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증가했죠. 왜? 화석연료를 자꾸 연소해가지고 대기 중에 CO2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는 그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런 CO2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바닷물에 녹는 이산화탄소 양도 증가해서 결국 바닷물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집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pH가 낮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양이 좀 산성화가 되면 이 탄산칼슘 가지고 있는 산호나 조개류 등 이 탄산칼슘이 아까 산에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닷물 자체에 수소이온이 너무 많아지면 이 탄산칼슘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개념들을 한번 쫙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외울 거는 외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복습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수업 듣는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절대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설명하고 정리하는 거니까 수업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혼자 정리하고 문제 풀고 하는 그런 스터디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